네,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시간인데요. 오늘 신기주 칼럼니스트가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편집장 박혜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민단체죠. 이 한글문화연대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를 왜곡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란말싸미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의 마지막 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 나라의 왕 세종이 가장 선한 신분의 스님 신미를 만나서 음.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글자를 만든다. 이런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논란이 왜 그런데 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31일 한글문화연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정통으로 음. 반박하는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요. 네. 이 연대 측의 주장은 이 영화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주역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신미대사라는 당시의 실록에 적혀져 있지 않은 허구의 인물을 가지고 와서 네. 오히려 세종대왕의 업적을 굉장히 폄훼했다라는 아. 굉장히 강한 논평을 내놓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어떤 불교적인 숫자를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 서문에 네네.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 내용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음. 예, 훈민정음 서문은 세종이 아니라 세조 때 네. 나온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이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자칫하면 많은 역사적인 왜곡된 사실들을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해요. 영화 상영과 네, 해외 보고를 금지하라. 굉장히 맞습니다. 강도 높은 요구인데 이 네, 감독의 해명, 네. 입장 어떤 건가요? 일단 조철원 감독은 이 영화에 해당하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네.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29일 날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이 친히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공백을 영화적으로 허구성을 담아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음. 신미라는 인물이 새롭게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화적으로 허구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완전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얘기를. 이 영화 네네. 속의 이야기는. 네. 그런데 사실 29일 날 이런 해명 보도 자료가 나오기는 했으나 문제는 영화가 개봉하는 당시에 영화가 시작할 때 이 한글 창제의 다양한 설 중에 하나에 영화적인 상상력을 덧댄 허구다라는 자막이 뜨거든요. 네네. 이 자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철현 감독이 실은 이 자막을 넣고 싶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이 약간 의미가 조금 곡해되면서 네. 마치 조철원 감독이 한글 창제의 세종대왕의 역할보다는 뭐 신미대사의 역할이 진정으로 컸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네. 오히려 좀 보도가 된 지점들이 음. 있더라고요. 그 해명 발언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적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네. 논란이 오히려 이제 흥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는 영화 뭐 평론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실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인지도가 아주 낮거나 아니면 그 노이즈 마케팅이 퍼졌을 때 그 찬반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 소구력이 있을 때 네. 노이즈 마케팅이 인지도를 높이면서 그 제품이나 문화적 상품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란말 싸움에는 사실 전략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화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의 왕이고요. 네. 가장 존경받는 또 대왕이시고 네. 한국에서 가장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네네. 한글 창제의 이
과정에 대한 호기심이나 교육적인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음. 노이즈 마케팅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렇게까지 소용돌이를 몰아칠지는 제작진 측에서도 좀 음. 예상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소재도 그렇고 송강호라는 대배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 가는 내용들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논란이 커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맞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 게 역사 네. 관련해서 영화 보면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헷갈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뭐 역사 학자들도 아니고 고증을 거쳤겠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상상력이 또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이게 책이나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관객들 반응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객들의 반응이 사실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유는 그 대상이 이미 관객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재나 음.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사실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무리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결국은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나 관점대로 음. 의견이나 해석이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무리 고증을 잘한다고 해도 자료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뭐 역사라는 건 결국 당대의 기록이라서 그 음. 당대의 역사적인 한계 속에서 작성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너무 잘 알려진 소재였고, 그리고 음. 실록이라는 아주 탄탄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 안에 영화적인 허구를 조금 집어넣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그것을 영화적 허구라고 인정하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좀 음. 침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4997번님, 나란 말씀이 봤는데요. 이분 보셨어요? 네. 보면서 느낀 게 세종대왕이 한 건 별로 없네? 라고 느끼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역사 왜곡이라는 기사 보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나중에 볼 텐데 논란이 분명 생길 거라고 봅니다. 뭐 또 아이들과 같이 가신 분들은 뭐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볼 걸 네네. 우려해서. 그렇죠. 3058번님, 맞아요. 며칠 전 영화 봤는데 스님이 주체가 되고 세종대왕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한글이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 아주 아주 가벼워 보였어요. 이렇게 대체로 좀 반응이 안 좋은 건 네. 사실이네요. 그나저나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차치하고 이 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허구, 뭐 픽션인데도 흥행에 성공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두 편의 천만 영화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음. 2005년에 천만 영화가 된 왕의 남자 같은 아, 경우도 네네네. 네, 왕이 광대를 연애에 들였다. 이 한 줄에서 네.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 광대 정신이라는 예술가 정신을 통해서 음. 광폭해지는 권력에 맞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었고요. 네네. 또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역시 그 실록에 아. 기록되지 않은 15일에서 착안한 이야기예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천민 하선이 왕으로서 각성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국민들에게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게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음. 저도 기억나요. 광해 보러 갔었는데 극장에 네. 끝날 때 우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네. 또 감흥이 있었죠. 반면에 뭐 광해나 왕의 남자는 워낙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영화들인데 이 네. 논란만 일으키고 작품성, 흥행 모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영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사실 올해 개봉했던 좀 쓰라린 작품인데요. 네네. 자전차 왕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아,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 일제 시대에서 자전차 대회에서 우승을 한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은 맞았지만 네. 이 인물의 이후 행적에 대한 실질적으로 고중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음.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는 영화적인 만듦새도 150억 원 규모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어. 많아서 네. 역사를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네. 질문을 사실 던졌던 작품이에요. 네네네. 조금 과거로 더 가보면 네. 2005년에 청년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고 장진영 배우가 주연을 맞아요. 맡았었고, 예, 조선의 최초 여성 비행사 박경원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사실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었고, 또 그가 첫 여성 비행사가 아니라는 기록이 이제 맞붙으면서 관객들에게 좀 외면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적인 만듦새는 어떻게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너무 큰 공격을 받아서 그저 흥행이 실패했던 이런 문제도 있었죠. 이렇게 논란이 되면 감독들 입장에서는 역사물 만들기 조금 저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감독들 네, 만나 보시잖아요. 어떤 그렇죠. 반응인가요? 사실 역사 영화는 늘 어렵고 이 고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항상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 영화에 등장할 때는 그 후손들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 문제들이 항상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는 정말 숨겨진 이야기의 보물창고고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들이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를 이렇게 영화나 엔터테인먼트의 허구의 세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저는 창작자들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그 질문을 확실히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이에이치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인물, 과거의 인물을 왜 지금 현재 관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 그 지점이 명확하게 설득이 되는 영화들은 큰 사랑을 받고 그것을 설득시키지 못한 영화들은 예, 흥행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명확해야 된다 일단. 그렇습니다. 0365번님 내일 나란 말씀이 영화 예약해놨는데 신중히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